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고가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쌤이에요. 자, 5학년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6단원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알아보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토론의 절차와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오늘의 핵심어부터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핵심어는 반론입니다. 반론,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남의 논설이나 비난, 논평 따위에 대하여 반박함 또는 그런 논설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풀이가 되어 있네요. 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을 바로 반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오늘 토론의 절차 방법 살펴볼 거라고 했죠? 여기서 반론하기라는 절차가 나옵니다. 이 절차가 토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토론 절차와 방법. 주장 펼치기.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칩니다. 근거와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합니다. 반론하기. 상대편 토론자의 주장을 요약합니다. 상대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상대편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그에 대한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밝힙니다. 상대편의 반론에 대한 반박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주장 다지기. 자기 편의 주장을 요약합니다. 상대편에서 제기한 반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자기 편 주장의 장점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토론 절차는 주장 펼치기, 반론하기, 주장 다지기 이렇게 3개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자,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회자, 찬성편 토론자, 반대편 토론자 등이 있죠. 주장 펼치기에서는 찬성편 토론자 그리고 반대편 토론자가 각각 자기 편의 주장을 펼치는데 이때 근거를 들어야 하고 이 근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해요. 그래야 좀 더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반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대편 토론자의 그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핵심어로 살펴봤던 반론이 나오는데 먼저 상대편 토론자가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요약을 한 다음에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질문이나 또는 주장에 대한 근거 또는 그에 대한 자료를 밝히잖아요.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반론을 하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반론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하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토론에서 우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자기 편의 주장과 근거를 말하느냐라는 것과 함께 이 반론하기에서 얼마나 아주 명쾌한 반론과 그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반박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토론에서는 사실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반론을 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주장 다지기를 하는데 자기 편의 주장을 요약하고 또 상대편에서 앞서 반론하기 했잖아요. 이때 상대편이 제시한 반론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기 편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제 토론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토론 절차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 속의 내용 만나보도록 하죠. 민재네 반에서 한 토론입니다. 자, 토론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펴보면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토론의 주제였어요. 그렇다면 찬성편의 주장은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찬성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반대편의 주장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니까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토론 상황에서 주장은요, 좀 쉬워요. 왜냐하면 토론 주제가 정해졌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찬성편이라면 당연히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내 주장이고, 내가 반대편이라면 내 주장은 토론 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내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주장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핵심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냐, 또 이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얼마나 믿음직한 자료를 제시할 것이냐 라는 게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토론 상황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편의 주장부터 이제 주장 펼치기에선 찬성편부터 시작을 해요. 찬성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실제로 학생 대표가 학교 생활에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학교 안에서 선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찬성편이 근거 자료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한 것이 있는데 2가지가 나왔죠. 같은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 그리고 전문가의 면담 자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이제 내용은
반대편에서의 주장 펼치기죠. 반대편은 이제 역시 또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제시한 근거가 있는데 학급 학생들끼리 돌아가며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더 좋다. 또 학생들 간 동등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학급 임원을 만들면 임원이 이제 좀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상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때도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학급 임원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면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자, 지금 찬성편과 반대편의 주장 펼치기를 보니까 모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상대편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근거만 제시했을 때보다는 자신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면 상대편이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찬성편일 때, 반대편의 주장과 근거가 좀 믿을만하구나. 또 역시 반대편에서도 찬성편의 얘기를 보면서 찬성편에서 제시한 근거가 믿을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주장 펼치기에서는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것, 또 근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어지는 반론하기를 살펴보면 앞서 주장 펼치기에서는 찬성편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근데 반론하기에서는 반대편이 먼저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이 이제 찬성편에게 반론을 제기하는데 뭐라고 제기했냐면 누구나 학급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다. 또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학급 임원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오히려 모든 학생이 학급 임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자,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찬성편이 제시한 그 근거, 그러니까 학급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 우리가 반론하기를 할 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질문은 상대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또는 주장에 대한 근거나 그에 대한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질문을 받은 찬성편은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찬성편이 뭐라고 반박을 했는가? 그러니까 반대편이 제기한 반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면 모두가 돌아가면서 학급 임원을 한 번씩 경험해보는 건 이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 라고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갔어요. 자, 여러분 반론하기에서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할 때 무조건 상대방이 제시한 반론이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것은 물론 논리가 확실하다면 좋은 반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것도 훌륭한 반론하기의 자세예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찬성편은 일단 모두가 돌아가면서 학급 임원을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것,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그래, 그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반대편이 제기한 반론을 반박하려고 상대편이 답변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학생 대표는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것보다 모범적이면서 봉사정신이 뛰어난 학생이 스스로 참여할 때 의미가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돌아가면서 학급 임원을 맡는다면 그 가운데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학생이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건 그 학생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학급 임원 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지만 정말 성격상 아니면 나도 나서기 싫은데 해서 안 하고 싶은 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편의 얘기처럼 모두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표가 돼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무조건 다 해 이렇게 한다면 하고 싶지 않은 친구에겐 그게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죠?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찬성편의 반론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찬성편도 반대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반대편에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거 다른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다라고 하면서 우리 학교, 그러니까 민재네 학교의 상황과 같다고는 볼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학교 사정을 고려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은 반론에 대해서 이제 반대편이 반박을 해야 되겠죠? 역시
반대편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입니다. 앞서 뭐라 그랬냐면 설문조사 결과 제시한 거 이거 다른 학교 결과인데 우리 학교랑 맞지 않다라고 찬성편이 반론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반대편이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한 점, 이것은 그렇다. 맞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인정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학교 선생님을 면담한 결과를 보여주겠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또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찬성편과 반대편의 반론하기 상황을 살펴보면 반론을 펼치기 전에 모두 상대편의 주장을 다시 한번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은 찬성편에서 이러이러하다고 하셨죠? 라고 하면서 반론을 시작했고 역시 그 찬성편에서도 반대편이 이러이러하다고 하셨죠? 하면서 반론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상대편의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을 했을까? 이렇게 상대편의 주장을 요약해서 반론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다고 하셨죠? 그런데 하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냐면 상대편이 제시한 자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 또 자기 편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자, 그래 우리 친구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반론을 하는 방법은 상대편 토론자의 주장을 요약하면서 상대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주장에 대한 근거 또는 그에 대한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주장 다지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다지기는 다시 이제 찬성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신들이 이제 찬성편이 내세운 근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공정한 선거로 학생 대표를 뽑고 또 그 대표를 도와서 학교 생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라면서 덧붙인 설명, 또 뒷받침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 란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뭐라 그랬냐면 현재 학급 임원을 뽑는 방식 이게 정말 학급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는 거냐 아니면 인기 투표냐 거의 인기 투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니까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은 학생이 학생 대표를 맡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반대편이 다 같이 우리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지금처럼 뽑지 말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저 찬성편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시한 자료가 어때요? 타당성을 높여줄까요? 그쵸? 학급 임원 선거의 중요성을 되짚는다라는 면에서는 타당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이 주장을 다진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내세운 근거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과는 동등한 관계인데 이렇게 임원을 뽑아버리면 이 동등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근거를 제시했죠. 그리고 역시 자신의 주장을 다지려고 덧붙인 설명, 대안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 학생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또 학급을 대표하는 경험을 쌓는다면 좀 더 많은 학생이 지도력 그리고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이제 앞서 찬성편에서 했던 얘기는 원하지 않는 친구들이 하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보고 또 학급을 대표하는 경험을 쌓아보면 더 많은 학생이 지금보다는 더 지도력이라든가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편의 주장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에서 주장 다지기에서는 자기 편의 주장을 요약하고 상대편에서 제기한 반론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기 편의 주장의 장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재네 학급에서 어떻게 토론을 했는지 그 절차를 살펴봤는데 우리 친구들도 실제 학급에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 토론을 할 수 있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에 적합한 주제를 고르는 거예요. 그 급식실에서 조용히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도서관을 잘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실에서 만화책 보기를 금지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학교 강당을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은 토론 주제로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찬성과 반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생도 교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토론 주제를 정했다면 뭐 찬성편에 대해서라면 내가 찬성편이다라면 초등학생도 교복을 입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복을 입으면 옷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죠. 만약에 반대편이라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야 하는데 교복을 똑같이 입는다는 것은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거니까 반대한다.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주장과 근거를 마련해서 이제 또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를 해서 설문조사라든가 면담 자료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토론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할 나누어야겠고요. 주장 펼치기, 반론하기, 주장 다지기 과정으로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 토론 절차와 방법 살펴봤어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학급에서 정말 주제를 정해서 열띤 토론을 해본다면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토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퀴즈로 마무리해볼까요? 토론의 절차, 3가지 절차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자기 편의 주장을 요약하고 상대편에서 제기한 반론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자기 편 주장의 장점을 정리하는 것, 어떤 절차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장 타지기, 마지막에 해야 되는 주장 타지기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토론 절차 방법 살펴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주제 정해서 막 열띤 토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또는 뭐 친구들과 함께 그냥 모둠 토론도 진행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가족과 함께도 토론해 볼 수 있겠죠? 멋진 토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